안녕하세요. 파우더 어플리케이션 김설아입니다. 이번 달 전략 특강은 고질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좀 지정을 해봤습니다. 탑 10 10가지고요. 오픽에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어도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첨언하거나 뭐 재구성하시거나 좀 애드리브를 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십변잡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막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나도 모르게 좀 과하게 좀 남용하는 이제 표현들만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especially라는 부사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특별하다라고 부각시킬 때 많이 쓰시는 부사죠. 이게 뭐 사용을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의외로 이제 원어민들은 문장 앞에서 especially를 붙여서 뭔가가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소에 잘 쓰면 좋은데 뭔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문장 앞에서 especially로 시작하는 그 버릇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표현들도 조금 더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교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자 두 번째, 장소 앞에 인 붙이는 거. 네. 어디에서 뭘 했다, 뭐 어디에서 뭘 한다. 평상시에 뭐 이제 여러분들 일상이나 루틴 아니면 이제 그 경험을 말씀하실 때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럴 때 이제 앞에 in을 많이 붙여요. 어디에서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 이유가 내가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자꾸 연상하셔서 그래요. 그 안에 갇혀 있는 나를 상상하기 때문에 이제 in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생각보다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그 안에서 뭘 했다. 그 장소, 위치에서 뭘 했다라고 할 때는 at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이 아닌 at. 헷갈린다. 그럼 차라리 at을 쓰세요. 어떤 장소에서 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자, 그다음 house죠. house는 집이죠. 다들 아실 텐데요. 명사로서 집. 이 집은 이게 오픽에 이제 집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집에서 가장 덜 나와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내 집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home을 쓰시면 돼요. home은 이제 한자로 가죠. 우리 이제 가정할 때 가 있잖아요. home은 그 건물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거주하는 어떤 그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과 그리고 추상적인 내 생활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상위 단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단순히 그 건축물 자체를 얘기하는 house가 있는 겁니다. 자, house를 쓸 일이 좀 드물다라는 점. 집을 이제 언급하실 때. 자, 다음 네 번째는 good or bad예요. 뭔가 좋으면은 good, 나쁘면 bad라고 저희가 상투적인 수식어로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이거를 이제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너무 이제 남발하고 이제 너무 이제 뻔한 곳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쓰니까 어휘의 스펙트럼이 되게 좁아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인상을 주게 돼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써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원어민 입장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그 이제 적소라는 게 따로 있어요, 상황이. 예를 들어 이제 good 하면은 그냥 단순히 명사 앞에서 좋은이라는 수식어로 쓰기보다는 뭐 맛있다. The food tastes good. The food tasted really good. 뭐 음식이 맛있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다음 뭐 가격이 저렴하다. They have good prices.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good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어민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 보시고요. 나머지의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언을 대신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식어를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양하게 보유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미리 이제 구비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좋다라는 의미로서 수식을 하실 때요. good, nice만 가지고 안 되죠. 주제가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가 계속 주제가 교체돼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수식어만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bad도 마찬가지고요. bad는 이제 오히려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뭔가 상황이 심각할 때 많이 써요. 우리 이제 상황에 이제 경중을 얘기할 때 그 중증, 아주 상황이 심각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bad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가령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상황 중에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은 the weather is bad 하잖아요. bad weather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증상이 되게 심각해요. 그러면 symptom 앞에 bad를 많이 써요. bad symptoms. 뭐 이런 식으로 뭐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의미일 때 보통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5번째 fun. fun은 뭔가 즐거웠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씀하실 때 거의 뭐 할 말 없으면은 이제 갖다 붙이시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마지막에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이제 일단락 지을 때 "It was fun." 예,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fun 말고도
excited라든지요. 뭐 memorable이라든지 enjoyable이라든지 내 경험이 즐거웠다라고 또 수식해 볼 수 있을 만한 형용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양한 버전으로 미리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cheap.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답을 미리 이제 말씀드렸는데 cheap은 이제 물론 뭐 저렴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뭐 싸구려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급 형용사로 잘 안 써요. 그럼 뭘 쓰냐? good을 많이 써요. good. 가격이 저렴하다 할 때요. They have good prices. good prices. 혹은 reasonable prices. reasonable. 네, reasonable 하면 합리적인이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많이 쓰고요. 뭔가를 저렴하게 산다, 샀다라는 얘기할 때 got a great deal. 원형은 get great deals죠.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가성비 좋게 샀다. I got a great deal on my new pants. 뭐 이런 식으로요. 바지를 싸게 샀다. 자, 먹는다 할 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먹는 거 관련된 이제 특강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eat 대신에 have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빈도를 eat에서 have로 좀 옮겨 오세요. 뭔가를 드신다, 뭐 드셨다라는 얘기를 할 때요. have. 과거는 had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경우에 따라서 뭐 enjoy라든지요. 아니면 try라든지요. 혹은 뭐 dine이라든지요. 그러니까 같은 먹는 거지만 쓸 수 있는 동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eat만 먹는다라는 편견에서 이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어휘의 스펙트럼이죠. 한국인만 고질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요. 지금 보시는 표현들이요. 그게 틀려서가 아니고요. 그다음 자 8번 serious가 아닌 이것도 이제 아까 답을 제 미리 예고했었는데 한국의 경중을 얘기할 때 그 중증을 말할 때는 severe를 쓰거나 보통 bad를 씁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뭐 악화되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도가 심각하다. serious가 아닌 bad나 severe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The weather is very serious 이렇게 하진 않아요. The weather is severe 하거나 the weather is very bad 라고 이제 많이 하죠. 자, 9번째는 경험인데요. 자, 경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남발하시면 이상합니다. 경험이라는 그 명사 자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내가 특별히 그 경험은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뭐 그 경험은 좀 달갑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꼭 특정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경험을 얘기할 때 경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이 단어의 그 사용 빈도를 좀 줄이시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언급할 일이 없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다음에 surprise. 뭔가 이제 놀랐다. 우리 이제 오픽에서 많이 접하는 게 또 뉴스, 시사적인 또 소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난이도 이제 5나 6을 꿈의 세 번째를 선택을 하는 경우요. 그럴 때 뭐 뉴스 보고 놀랐다, 뭐 이런 사회적인 이벤트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실 때 surprise에서 잘 못 벗어나시는데 놀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또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surprise는 사실 좀 긍정적인 놀라움에 가까워요. 뭐 예를 들어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해줘서 surprise 했다. 뭐 이제 중립적이거나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쓰는 반면에 뭐 뉴스나 뭐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shocked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훨씬 어울립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astound라든지 astonished라든지 뭐 gobsmacked라든지 놀랐다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마음먹으면 한 20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또 탈피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신 단어들이 틀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40분 내내 오픽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 안에 단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어휘의 폭이 요만큼, 요 범위 안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어휘 스펙트럼은 요만하지 않고 이만하습니다라는 것을 다채로운 표현들을 특히 원어민들 기준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증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